안녕하세요. 복잡한 세상을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한국의 도시 설계에 관한 건데요. 겉보기엔 정말 정신없고 복잡해 보이잖아요.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게 아주 거대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청사진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매일 걷는 거리, 출퇴근하는 도로, 저 높이 솟은 아파트 단지들, 이 모든 게 그냥 막 생겨난 걸까요? 아니면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아주 정교하게 짜인 각본 같은 게 있는 걸까요? 바로 그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.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,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. 네, 궁금하시죠? 답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. 정답은 그렇다입니다. 대한민국 땅의 모든 조각, 정말 단 한 뼘도 빼놓지 않고 지배하는 강력하고도 아주 포괄적인 계획이 실제로 존재해요. 이게 뭐랄까, 도시 전체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운용체제, 그러니까 OS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거대한 도시 시스템을 떠받치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 딱 하나 있습니다.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?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건요, 말 그대로 대한민국 개발의 마스터 룰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국토 전체를 어떻게 쓸지 정해놓은 거대한 청사진이죠. 그 핵심 개념이 바로 용도 지역이라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요, 전국의 모든 땅에 주소처럼 딱 붙어있는 일종의 꼬리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주 쉽죠? 그리고 바로 이 꼬리표 하나에 그 땅에서 뭘 할 수 있고 또 뭘 할 수 없는지가 전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.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. 전국토 중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시, 그러니까 개발을 위한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작 16.7%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바로 우리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이 좁은 땅을 관리해 왔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. 자, 그럼 그 16.7%의 도시지역은 어떨까요? 그 안에도 또 다른 아주 정교한 설계도가 숨어 있습니다. 사람들이 사는 곳은 주거지역, 일하고 쇼핑하는 곳은 상업지역, 그리고 공장이 있는 곳은 공업지역으로 나누고요. 또 우리가 숨 돌릴 공간, 바로 녹지지역까지 명확하게 딱딱 구분해 놓은 거죠. 자, 근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한층 더 재밌어집니다. 방금 말씀드린 이 4가지 구역은요, 사실 그냥 기초공사 같은 거예요. 진짜는 그 위입니다. 여기에 특별 임무를 부여하는 추가적인 규칙들이 마치 레이어처럼 겹겹이 쌓이거든요. 그러면서 훨씬 더 구체적인 통제가 가능해지는 거죠. 이 특별 임무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.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입니다.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시죠? 핵심 차이는 이거예요. 용도지구는 기존 기능에 뭔가를 더해서 더 좋게 만드는 역할이에요. 예를 들어 미관지구는 경치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규칙이죠. 반면에 용도구역은 개발 자체를 막는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 같은 겁니다. 대표적인 게 바로 개발 제한 구역이죠. 하나는 기능을 더하고 하나는 개발을 막고, 이 차이가 도시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. 네, 방금 말씀드린 용도구역이라는 개념,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한 예를 들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린벨트입니다. 도시가 무한정 팽창하는 걸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자 도시의 허파 같은 존재죠. 그럼 이 그린벨트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? 바로 이 숫자, 3,793제곱킬로미터.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? 서울 면적의 거의 6배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서 도시의 경계와 자연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. 대단하죠? 자, 그럼 이 여러 겹의 규칙들이 실제 우리 동네에선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? 자, 여기 어떤 땅이 있어요. 이 땅은 일단 도시지역이고 그중에서도 주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. 이게 1단계 기본 설정이죠. 그런데 여기에 고도지구라는 추가 규칙, 그러니까 용도지구가 딱 더 씌워지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바로 그 순간 이 동네에서는 아름다운 산능선이나 강변 경치를 가리면 안 되니까 건물의 일정 높이 이상 지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여러 규칙이 겹쳐지면서 우리가 보는 하나의 동네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죠. 와, 지금까지 좀 복잡한 개념들을 살펴봤는데요.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시죠? 바로 이겁니다. 이 보이지 않는 청사진이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공간의 모습, 그 질서를 결정하고요. 때로는 우리가 겪는 문제들까지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.
이 시스템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,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직접적입니다. 당장 내가 사는 아파트가 왜 이 높이인지, 왜 우리 학교 옆에는 공장이 못 들어오는지, 동네 공원은 왜 저기에 있는지, 심지어 도시가 어디서 끝나고 시골이 시작되는지까지 이 모든 게 바로 이 청사진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. 물론 이런 강력한 계획 덕분에 도시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획일적인 풍경이나 부동산 가격 문제 같은 또 다른 숙제를 낳기도 합니다. 정말 중요한 건 이 청사진이 그냥 한번 만들어지고 끝 이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살아있는 생물처럼 시대의 과제에 맞춰서 계속 진화해 왔거든요. 보세요. 1962년대에는 전쟁 후 재건을 위해 처음 기틀을 다졌고요. 70년대에는 너무 빠른 산업화의 부작용을 막으려고 그린벨트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죠.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?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하면서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한국의 도시계획 시스템은 그냥 땅을 나누는 규칙, 그 이상인 거죠. 이건 지난 수십 년간 압축 성장을 겪어온 이 나라의 깊은 고민과 치열한 선택, 그리고 미래를 향한 야망까지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정말 이 말처럼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사는 이 도시는요, 그냥 건물의 집합이 아니에요. 지난 세대가 한 줄 한 줄 써내려온 거대한 텍스트의 결과물인 셈이죠.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우리도 그 텍스트의 다음 장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한국 도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청사진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. 이 강력한 시스템은 분명 과거의 거대한 도전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왔어요. 하지만 이제는 또 다른 질문들 앞에 서 있죠. 기후변화, 상상도 못했던 인구 구조의 변화,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기술의 발전까지. 이런 새로운 도전들 앞에서 과연 우리의 이 청사진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? 그 답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가야 할 숙제일 겁니다.